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던 가족이 있었다. 한 신혼부부가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카메라를 건네주었고, 남편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강렬한 플래시와 함께 그 부부는 사라져버렸다.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에게서 카메라를 받아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검게 그을린 두 노인의 시체가 찍혀 있었다고 한다. (1864년) 인도 나그푸르의 한 과부는 머리는 소이고 몸은 인간인 생명체를 낳았었다. 마을 주민들은 신이 강림했다며 매우 기뻐했다. 며칠 후 그 생명체의 배가 부풀더니 이내 몇 시간 뒤 이번엔 머리가 인간이고 몸은 소인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 생명체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내장을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한다. 일본 죄이현의 한 마을에는 하얀 눈의 검은 고양이가 산다고 한다. 이 고양이는 보통 사당이 모셔진 산 깊숙한 곳에 살고 있지만 가끔 고양이가 민가로 찾아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방문한 집의 사람들은 반드시 1년 내로 사당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된다고 한다. 딱 한 번 9살 K군이 경찰에게 발견되어 구조된 적이 있었으나 신님이 화낼 거야 란 말을 남기고 눈이 뒤집히며 죽어버렸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노인은 밭일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허수아비 뒤쪽으로 무언가 빼꼼하고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여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머리 같은 것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노인은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으나 아들은 믿지 않았다. 이윽고 방에 있던 노인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라며 비명을 지르더니 아들이 들어서자 이미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다. 사망신고를 위해 자택으로 방문한 경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K군에서 6번째 동일한 사망신고 내용이라며 당황하였다. 6명의 노인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두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거울을 바라보면 얼굴의 왼쪽 부분부터 서서히 변해 이윽고 다음 생에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여자가 보인 사람부터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까지 다양했지만 한 남성만은 파충류의 피부를 가진 뱀의 머리로 변한 자신을 보았다고 했다. 이 남성이 본 미래에서 인류는 무엇으로 변해 있는 것일까? 영국 테이트 브리튼에 파먹혔던 것이라는 미술품이 전시된 적이 있다. 죽은 노인은 마치 몸 안쪽부터 무언가에 파먹힌 듯 수척하고 초췌했고 두 눈은 애원하듯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품 전시 후 얼마 뒤 이 미술관을 방문한 피셔게이트 초등학교의 한 초등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미술관을 포함해 영국 어디에서도 이 아이를 찾아낼 수 없었다. 몇 년 뒤 영국 소더비스 경매장에 이 작품이 다시 나타났을 때 작품은 노인에서 실종된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작품의 이름은 파먹히는 것이었다. 강원도 쥐군 계곡에는
제일 높은 바위에서 뛰어들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있다. 과거 물놀이를 즐기던 중학생 K군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담력을 보여주고 싶어 제일 높은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엄청난 기포와 함께 K군은 계곡으로 빨려 들어갔고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K군의 시체는 인근 도로에서 발견되었다. 이상한 점은 K군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급격한 영양실조로 인한 아사였다. 슬로바키아 트르나바주 외곽에는 마녀의 집이라 불리는 작은 아파트가 있다. 이 5층짜리 건물은 평소에는 평범하게 계단으로 모든 층을 갈 수 있지만 가끔 아무리 계단을 오르고 내려도 4층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이 건물 4층에는 흑마법에 심취한 종교 집단이 집회 장소로 사용하던 방이 있었고 일종의 의식을 거쳐 4층 전체가 다른 세상을 잇는 도개교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1902년) 이탈리아. 퇴근 후 돌아온 제이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에 매일매일이 비슷하다 간단히 대답한 후 냉장고로 향했다. 우유를 꺼내 마시던 제이는 문득 본인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황급히 목소리가 들린 안방으로 뛰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방금까지 누가 누워 있었는 듯 베개가 사람 머리 모양만큼 움푹 파여 있었다고 한다. 태어난 시간과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죽게 된다면 하늘 위로 초록색 빛이 떠오른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종종 목격되고 있는데 20세기 한국의 H기도원에서 신도들이 집단으로 사망했을 당시에도 하늘 위로 수십 개의 초록빛들이 떠올라 몇 분 동안 서성였다고 한다. 이 초록빛을 본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빛이 떠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죽은 사람들을 보며 잊지 못할 아름다움을 느껴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인다고 한다. 닭이 동트기 직전 우는 이유는 빛 변화에 민감한 송가채라는 내분비샘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닭을 키우는 시골에서는 종종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이 소리는 닭을 키우는 곳이나 닭장이 아닌 산속으로부터 들려온다고 하며 이 소리가 들린 날에는 언제나 동트기 전 울던 닭들이 일제히 울지 않는다고 한다. 이 소리는 과연 무엇의 소리일까?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는 펼치면 끝까지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 책 제목도 저자도 미상인 이 책은 사람들의 흥미에 따라 그 제목과 표지, 색들을 바꿔가며 이동한다고 하며 이에 혹해 이 책을 펼쳐본다면 첫 페이지에 반드시 끝까지 정독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만일 정독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책의 마지막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1997년) 일본 효고현 일대에서 수상한 무리들이 선로를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각종 방울소리와 중얼거림, 기도 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며 이 무리들은 모두 창백한 시체처럼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선로를 따라 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선로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그 어떤 사람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산으로 이어지는 터널 안에서 다량의 방울들과 부적들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낸 음악가들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손 달린 인간이라면 결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어내는 것. 희대의 작곡가들은 모두 이와 같은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을 창조하는 것에 집착하였고, 당연하겠지만 이들 모두 이 곡들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였다. 이들이 미완성한 곡들을 살펴보면 모두 최소한 18개의 손가락을 필요로 하는 곡이며, 그 속도 역시 정상적인 연주로는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본인들이 죽기 3년 전부터 이러한 작곡에 집착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과연 이들에게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한국 강원도에는 목매다는 나무라는 이상한 명소가 있다고 한다. 산책로가 보이는 주변 공터에 있다고 알려진 이 나무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산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죽기를 결심한 이들은 저절로 이 나무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 시체는 언제나 산책로 근처에 있는 나무들 중 하나에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기괴하게도 사인은 모두 제각각이라고 한다. 겨울 인적이 드문 바다에서는 가끔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려온다고 한다. 마치 고래의 울음소리 같은 이 소리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들을 수 있다. 낚시꾼들은 이 소리가 물고기 떼가 몰려와 들리는 소리라 믿고 일부러 이 소리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신기하게도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그날 밤 목에서 아가미가 자라나는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7차) 십자군 당시 성전기사단 니콜라스 기수에 휘하 평기사가 기록한 청동성 매자는 당시 십자군으로 차출된 평민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평민들의 처지에서 기록되어 전쟁의 두려움, 잔혹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잘 담겨 있는 이 기록서에는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 담겨 있다. 1250년 루이 9세의 항복 후 생존한 니콜라스와 13명의 평민기사들이 탈출해 1251년 봄 이슬람 선박을 탈취, 지중해 어딘가 키렘푸스 섬에 도착하였으나 이슬람에 의해 프랑스로 가는 항로가 막혀 갇혀버렸다. 곧 식량이 바닥났고 며칠이나 계속되는 굶주림에 결국 평기사들은 편을 갈라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니콜라스는 이들을 말리며 신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어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평기사들은 그 다리를 맛있게 먹었다. 오직 신앙심이 깊던 한 명만이 이 다리를 먹지 않았다. 얼마 후 평기사들은 다시 니콜라스에게 찾아갔다. 니콜라스는 기도를 올리고 다시 다리를 잘라 그들에게 주었다. 평기사들이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니콜라스는 또다시 다리를 잘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 다리를 받지 않았다. 평기사들이 찾아오지 않자 니콜라스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애원했다. 제발 자신의 다리를 먹어달라며 애원하던 니콜라스의 하반신에는
8개의 다리가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니콜라스를 죽여버렸다. 니콜라스가 죽자 다리를 먹었던 모든 평기사들은 일제히 복통을 호소했다. 얼마 뒤 이들 모두 배가 부풀더니 살점을 뚫고 다리가 튀어나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다. 다리를 먹지 않았던 그 기록자만이 두려움에 떨며 신께 기도를 올리자 이들은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기록자는 이슬람 군사에게 구조되었고 자신의 신에 대한 의심과 함께 여생 동안 미치광이로 살아갔다고 한다. 늦은 밤이나 새벽, 낡은 건물들이나 골목길을 지날 때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에는 절대 그 시선이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일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자신을 볼 수 있다 느낀 그것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란 하마단 지역 주민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내려와 나팔을 불며 빙글빙글 춤을 추자 온 마을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며 주민들 모두가 천사들의 품에 안겨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주민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신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 생각하며 기뻐했다. 다음날 새벽, 마을에는 거대한 미사일들이 쏟아졌고 꿈을 꿨다고 했던 주민들은 모두 불타 죽어버렸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가 맞닿아 있는 구간에는 이름이 없는 산이 하나 있다. 특정 지역을 디귿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이 산은 주민들에게 사라지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입구도 출구도 없이 오직 울창한 소나무들과 고요함이 가득한 이 산에서는 그 어떤 동물이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귀신이 사는 산 혹은 신이 떠나버린 산 등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산으로 떠난 이들은 언제나 실종되었고 이 산의 입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꿈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산의 입구와 부르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산으로 향하여 실종되었다고 한다. 제주도 올레길 22-2 코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이다. 하지만 이 코스에는 간혹 사람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센 비명이 들려온다고 한다. 벌거벗은 채 절벽 가장자리에서 쭈그려 앉아 지나가는 방문객들을 지켜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이러한 목격담과 소문들 이후 22-2 코스는 반드시 2명 이상의 동행이 있어야만 코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안 절벽은 출입이 제한되었다. 1999년 미국 라스베가스 델라노 호텔을 방문한 일가족이 살해 및 실종되었다.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방문한 존스 일행은 체크인 후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 1명을 제외한 일가족이 싸늘한 시체로 1층 로비에 도착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직후 배에는 마치 동물의 발톱으로 긁힌 듯 깊은 자상이 생긴 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16세였던 장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사라진 장녀를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장녀를 찾지 못했고 일가족 살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의문인 점들은 부검 결과 살해당한 가족들의 사인은 과다출혈이 아닌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는 점, 호텔 직원 누구도 장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그들의 짐 속에서 발견한 낡은 트럼프 카드 뭉치에서 수백 명의 DNA가 검출된 점, 그들의 비행기표가 왕복이 아닌 편도였다는 점 등이다. (1972년 4월) 이란 북부 지역에 유르타니아 탄광이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붕괴되었다. 사고는 지하 1.1km 깊이의 갱도 끝부분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탄광 내부에 가득 찬 메탄가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천만다행으로 탄광 내부는 텅 빈 상태였기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입구 근처에서 작업 준비를 하던 광부 1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당시 광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발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부터 입구 쪽에서 모두 도망치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들은 이 목소리가 알라신의 목소리였다며 강하게 주장하였다. 중국 시베이 지역 한 건물 옥상에는 몽골 고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몽골 고원을 향한 3개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한 망원경에는 덕지덕지 주의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한다. 문구 내용은 두 발로 뛰어다니는 새하얀 말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망원경을 끝까지 아래로 내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파를 찾으세요. 라고 적혀 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전망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지역 주민들은 망원경을 본 관광객들이 전망대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빈번하여 폐쇄되었다고 말한다. K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벼룩시장에서 골동품으로 보이는 오래된 손거울을 구입했다. 유리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에는 소원하는 것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고 금으로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이 반짝였다. 이에 K씨는 이득이 있기를 바라며 근처 금은방을 찾았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금이 아니었고 실망한 K씨는 쓸모없는 것은 버려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손거울을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K씨는 늙은 어머니가 울상을 지은 채 K씨가 버린 손거울을 꼭 쥐고 아주 투명한 물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K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어젯밤 집을 나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불길한 느낌이 든 K씨는 다급하게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지만 손거울은 이미 사라졌고 K씨의 어머니도 찾을 수 없었다.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양수로 가득 차 있는 아기의 폐가 우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공기가 들어가며 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일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아이의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려 억지로 울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씩 울지 않지만 실성한 듯 웃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다. 웃는 행위 역시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가 펴지게 해주지만 웃는 아이들은 태어난 뒤 2시간가량 웃음을 그치지 않다가 돌연 사망한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심박수는 분당 500번이 넘도록 측정된다고 하며 이는 일반적인 신생아의 심박수의 3배 이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심리 상담센터에서 152명의 7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 상상의 친구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아동상담과 심리치료의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 실험은 총 50개의 질문 중 4개만의 질문을 남기고 돌연 중단되었다. 이 실험을 중단시킨 47번째 질문 내용은 너만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과연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였으며 실험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실험에 참가한 152명의 모든 아이가 이 질문에 케이티 메리라 답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일본 익명의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글의 내용이 매우 실감나고 흥미로웠기에 유저는 사이트 내에서 금세 유명해졌고 여러 다른 사이트로 그의 글이 공유되었다. 어느 날 그는 컴퓨터 책상 밑에 여자가 앉아있다 라는 글을 작성한 뒤로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04년 1월 1일 그동안 이 유저가 작성했던 모든 글들의 내용이 일제히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들켜버렸다였다. 이상한 점은 그의 글을 공유하거나 저장해 놓은 내용 역시 일제히 들켜버렸다로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2007년 7월) 일본 치바현 마츠도시에서 기이한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처음으로 발견된 사건에서 스스로 목을 맨 여성의 유서에는 이제 네가 술래 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마츠도시에서 연쇄적으로 비슷한 사망자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유서에는 모두 동일하게 이제 네가 술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사전부터 준비된 집단 행동이라 간주하고 사건들을 조사하였으나 사망자들 간의 그 어떤 연관성이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해 9월 19일 24번째 사망자를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몽골 오부스 지역의 일부 소수민족은 한 가지 특이한 믿음이 있다. 임신한 여성은 절대 가축의 젖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임산부가 가축의 젖을 먹으면 꿈속에서 그 동물의 원혼이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임신 사실을 모르고 가축의 젖을 먹었다는 여성들은 모두 양과 소, 야크 등 그 가축의 모습을 한 혼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 중 극히 일부는 인간의 모습을 한 혼이 나타났다고도 말을 하지만 인간의 젖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1999년 네팔 나이모 사원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사원 내부에 모셔져 있던 불상이 옆으로 쓰러진 채 사원 입구에 놓여 있던 것. 사원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불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시도했으나 이를 본 주지승은 단호하게 그들을 막으며 잠시 쉬고 싶으신 것뿐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관계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나 주지승의 강건한 태도에 눌려 그날 하루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음 날이 되자 불상은 거짓말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자리에 서 있었다. 택배 트럭 운전기사 쥐씨는 늦은 밤 외진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터널로 들어서자 전파가 끊기며 라디오가 끊겼고 이런 외진 길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기에 쥐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터널 중간쯤에서 라디오가 켜지더니 굉장히 다급하게 차를 세우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쥐씨는 순간 흠칫했지만 라디오 방송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방송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쥐씨의 이름까지 부르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너무 놀란 쥐씨는 순간적으로 방송이 시키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멈추는 순간 차의 시동과 터널의 불빛들이 모두 꺼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얼마 뒤 진정한 쥐씨가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자 쥐씨는 자신의 트럭이 터널이 아닌 생전 처음 와본 절벽길 가드레일 앞에 범퍼를 박은 채 서 있었다고 한다. (2006년) 프랑스. 새벽 시간에 경찰서로 여성이 뛰쳐들어왔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어느 골목에서 납치를 당할 뻔했다고 말하며 그 괴한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자가 말한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그 어떤 이상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여성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경찰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이와 똑같은 신고는 그날에만 4번이 더 발생하였다. (2007년 12월 2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16세 소녀 다라 스완이 친구 집으로 파티를 하러 간 이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미리 알렸기에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기다렸지만 다음 날까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친구들은 파티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결국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 직후 그녀의 차는 인근 공터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옷과 소지품들은 파티 장소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인근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를 차단했지만 실종 당일 나체로 돌아다니던 스완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내려갔다는 목격담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다. 1984년 호주 원주민의 성지인 울룰루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울룰루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은 주변 우거진 숲을까지 번져나갔고
인근 마을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해졌다. 호주 당국은 소방전력을 총동원하여 진압에 나섰으나 거대한 불길이 근처 산림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 화재는 3일 뒤 정상에서 피어오르던 불길이 멈추고 나서야 진압되었고 화재 원인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다만 화재 당시 소방 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들이 울룰루 정상에서 불을 토해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라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호주 당국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영서 지역 모 마을에는 도깨비 다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 다리는 마을과 숲을 이어주는 돌다리로 비가 많이 내려 숲과 마을을 이어주는 평지길이 물에 잠겼을 때만 나타난다고 한다. 물이 빠지고 나면 돌다리를 만든 바위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비가 올 때면 마을 중심부에서 이 바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26년) 마이애미 해변에서 딘 콜린스라는 9살 소년이 실종되었다. 콜린스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던 중 갑자기 사라졌으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콜린스의 친구들은 그가 종종 해변의 늪에 대해 떠들었다고 하며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갯벌 지형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콜린스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 1988년 신원 미상의 시신이 해안으로 밀려왔고 딘 콜린스는 그렇게 6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될 수 있었다. 미스테리함은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이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이다. (1949년) 독일 베를린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상한 생물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목격자들은 약 2m 길이의 털복숭이 인간 모습을 한 괴물을 보았다고 말하며 매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괴물이 목격되었던 지하철역은 과거 나치 독일의 군사시설이 위치했던 곳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1997년) 일본 간토 지방의 돼지 축사에서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전염병을 의심한 관계자들은 이 축사를 방문해 죽은 돼지들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원인도 발견할 수 없었고 전염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특이한 점은 사망한 모든 돼지들의 내장 속에는 다량의 마늘과 생강이 통째로 들어있었다고 한다. 칠레에 있는 아라우코 마을에 살던 쥐양은 자신이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지만 출산일이 되어 그녀가 낳은 아이는 오직 한 명뿐이었다. 한 명의 아이는 커다란 머리에 3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눈, 코, 입, 귀가 따로 달려 있었다. 세 얼굴은 각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채 30분이 되지 못해 모두 죽어버렸다.
과거 유럽에서 천사의 얼굴을 봤다고 떠들어대던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홀로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성큼성큼 십자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강렬한 빛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다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본 천사를 그림으로 그려 그날 저녁 보여주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가 보여주겠다고 말한 그림에는 제9계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을 뿐이었다. (1969년) 미국 장기 냉동 수면 프로젝트가 한창 유행하고 있던 시절, 냉동 수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익명의 관계자의 내부 고발 문서가 인쇄되어 뿌려지기 시작했다. 문서에 따르면 장기 냉동 수면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이고 프로젝트의 어떤 관계자도 인간을 장기 수면시킬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단순한 냉동 보존은 가능하지만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냉동 수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 400명 이상이다. 이들의 의식은 과연 수십 년간 캡슐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얼어있는 것일까? 성묘를 하러 가서 제사를 올릴 때 숲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며 당신이 제사를 올린 대상이 조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제사를 올렸던 술을 이곳저곳에 골고루 부리고 나무 그늘에 숨어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심각한 풀독 증상이 일어나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고 한다. (1990년대) 일본 사포로 눈축제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눈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 눈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기괴하고 불쾌하지만 부수고 녹여도 다음 날이 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며 눈축제가 끝난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라진다고 한다. 축제 관리자들은 CCTV를 설치해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언제나 새벽 5시 정각마다 CCTV의 연결이 1초가량 끊기고 그 찰나의 사이 눈사람이 다시 생겨났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이 눈사람이 유키온나가 만든 눈사람이라고 말하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눈사람의 눈을 통해 잘생긴 남자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눈사람은 1999년을 마지막으로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정부 K씨는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14층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1층부터 올라가던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춰섰고 3층에서는 단발머리에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17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K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집이 최고층인데 여자는 17층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여자는 뒤로 돌아 새빨간 눈으로 K씨를 노려보았고 쉿 하며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고
그대로 K씨는 기절했다. K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날 K씨가 탔던 엘리베이터는 14층에 도착한 직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지하 3층까지 추락하였다고 한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절벽에는 특이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무엇을 보든 무시하세요. 라는 문구는 절벽으로 향하는 길마다 설치되어 절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절벽은 그리 유명한 관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죽은 이들은 모두 혼자서 이 절벽을 방문한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존재했으나,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주민들은 못된 장난을 좋아하는 신이 있다 라는 말을 해줄 뿐이었다. (2000년대) 일본에서 꺼진 컴퓨터로 귀신을 보는 방법이라는 강령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방법은 간단한데,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멍하니 계속 꺼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 뒤로 귀신의 형체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기이하게도 이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귀신의 모습은 모두 똑같았다. 1891년 영국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은 종종 낡은 폐허를 발견한다고 한다. 이곳을 발견한 등산객들은 모두 이곳에서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어린 소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는 증언들. 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담고 있는 가사는 누군가를 토막내 복수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1760년) 블랙우드 갤러리에서 호순 부인이라는 자화상이 실렸다. 그녀의 초상화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세부적인 표현과 울음을 참으려는 듯 꼭 쥐고 있는 레이스 손수건은 갤러리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이내 방문객들은 모두 당황하였다. 그녀의 젖어있는 눈망울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맺혀 캔버스 아래로 흘려내렸기 때문. 작품을 그린 호손 부인에 따르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고, 슬픔을 표현하고자 그 눈물을 물감에 섞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필리핀 민도로 해안 절벽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벌이는 어촌 마을이 있다. 그들은 해가 진 직후 해안 절벽으로 모여 그날 잡은 물고기를 바다로 방생하며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마을을 방문한 외부인 중 몇몇은 마을의 촌장이 수백 년 전 마을을 향한 끔찍한 태풍이 몰아쳤을 때 자신들의 조상이 바다와 맺은 거래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는 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촌장은 무엇인가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며 외부인들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몸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보여준다고 한다. 촌장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1953년 10월 13일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미국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을 가로지르던 열차가 증발하였다. 새벽 2시 13분에 정상적으로 역에 도착했어야 할 열차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신호 오류도 보고 기록도 사고 흔적도 없이 열차와 승객, 승무원 총 43명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이 열차의 행방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 노선에서 유령 열차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언제나 2시 13분에 과거 정차했어야 할 역을 멈추지 않고 통과해 사라진다고 한다. (2022년) 일본 오사카. 신축된 아파트 302호 주민인 나카모토 씨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희미한 손자국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 안방 침대 옆 벽면에서 아무리 지우고 페인트를 칠해도 어린아이 손 크기의 희미한 손자국이 생겨났고,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정리된 이불 위에 마치 좀 전까지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는 듯 이불이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이전 사고 물건이었던 주택을 허물고 지은 아파트로, 그 주택에서는 당시 6살이었던 K군이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K군의 시체는 3층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1999년) 북아일랜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레슬린 섬을 휴양차 방문했던 일가족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가족 사진을 찍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부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찢어져라 입을 벌려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함께 찍혀 있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이런 여자는 분명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으나, 사진에 담긴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가족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 이후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장녀 소피아의 결혼식 사진에서 이 여자가 다시 찍혔다고 한다. 사진에서의 그녀는 소피아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체코 프라하에는 특정 시간대에 열리는 야시장이 있다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온갖 잡동사니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품, 골동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적인 물품들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유행하는 상품들은 훔친 기억 한 병, 비명질소, 마지막 온기, 천사의 혈액이라고 한다. 체코 당국은 이 야시장에 대한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혹은 악마로 몰려 처형당했다.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한 대부분의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들로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중 진짜 마녀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물이 한 명 있다.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마녀 사냥된 처형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는 마를리스 잔달로.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문서에서만 총 77번이 등장하였고, 총 76번의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77번째 기록에서는 교수형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교수형 사망자 명단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 이름은 과연 모두 동일 인물이었을까? 일본 후쿠오카현 부젠시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 빈집에 혼자 있고 근처에 아이가 없을 때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달려야 한다는 것. 달릴 때는 절대 뒤돌아보거나 대답하지 말 것. 가까운 신사를 찾거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 것.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현재에는 많지 않지만 지역의 신사에는 이와 관련한 재령 절차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2001년 10월 14일) 자정 00시 콜롬비아.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내용은 24시간 후 당신의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 이후 신고 전화들이 경찰서로 빗발치듯 쏟아졌고 콜롬비아 당국은 범인 색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10월 15일 자정 00시. 약속된 시간이 찾아왔으나 전국 어디에서도 폭탄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모든 이들은 안심했으나 그것도 잠시. 10월 16일 자정 00시. 전화를 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문자가 한 통씩 보내졌다. 그 내용은 미안하다. 날짜를 착각했다. (1920년대) 일본 히로시마현. 버려진 정신병원 4층에는 유일하게 잠겨있는 방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방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환자는 다중인격장애와 조현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를 지닌 매우 폭력적인 환자였으며 병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될 때에도 가족이 없고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모두 거부당한 그 환자가 그대로 방 안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1930년대 이 병원의 철거가 예정되어 공사 관계자들이 이 문을 열었을 때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는 환자의 피로 보이는 것들로 빼곡하게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는 그 방의 문이 열리던 바로 그 당일이었으며 피는 벽을 타고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매일 똑같은 꿈을 꾸던 소년이 있었다. 꿈에서 소년은 항상 어두운 집안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물쇠로 굳게 잠긴 서랍을 열어보려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해주자 친구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고 곰곰이 생각하던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친구에게 나는 죽은 우리 강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소년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소년의 몸에선 동물의 발톱과 이빨로 난도질당한 흔적이 가득했다. (1968년) 미국 그레이록 정신병원 근처 오래된 묘비 중 하나는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다. 무덤의 주인인 환자는 정신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믿는 담당의에 의해
묘비에 묶인 채 전기 충격요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환자는 관도 없이 매장되었으며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묶여있던 그 묘비뿐이었다. 환자가 죽은 뒤로 묘비는 마치 눈물을 흘리듯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한다. 이 병원에서 40년가량 경비원으로 일한 그레고릭은 늦은 밤 종종 이 묘비가 있는 곳에서 마치 번개가 치듯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온다고도 말한다. 최근 들어 묘비 근처에서는 보라색 로벨리아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1972년) 베트남 시브인 호텔 7번 객실에서 4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 강제로 들어가는 적도 없고 사라진 짐도 없었으며 침대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호텔의 하우스맨들은 이 가족이 사라지기 전부터 문 근처의 공기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차가웠고 방에는 마치 해초에서 나는 듯한 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이 객실은 과거에도 신혼부부가 증발해버린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이 객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호텔 주변 연로한 주민들은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들을 되찾았을 뿐이라 말한다고 한다. 네바다 사막의 황량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27번 도로. 이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기사들 사이에서는 얼굴 없는 자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새벽 시간 이 도로를 달릴 때면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곤 한다. 이들은 키가 크고 비인간적으로 말랐으며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이 길을 처음 지나는 운전기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착각하는 이들이 차의 속도를 늦추면 그들은 깜빡거리며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차를 향해 다가온다. 마침내 차를 멈추면 분명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은 어느샌가 차를 둘러싸고 얼굴이 없이 매끈한 살덩이들이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사막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내려 버린다고 한다. 이들을 피하는 법은 단 하나, 절대 멈추지 않는 것, 또는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아프리카 가나 깊은 숲속에 사는 아샨티족은 신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이 빈 나무 안에 산채로 넣어 버려졌다. 이들의 비명소리는 며칠 동안 울리고 어느 순간 섬뜩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비명이 끊긴다고 한다. 아샨티족은 이들이 숲의 정령들에게 제물로 바쳐졌기에 그들의 고통이 땅의 기운을 정화한다고 믿었고 기이하게도 그들이 버려진 속이 빈 나무를 다시 찾는다면 나무는 다른 평범한 나무들처럼 단단히 채워져 있다고 한다. 멕시코 남부 지역의 묘지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작은 종들이 간 매장된 무덤 안에 함께 놓아지는 것.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세기 동안 콜레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오인되었고 생매장되어 땅속에서 질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 종은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종을 울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부분의 종은 그저 시체와 함께 썩어갈 뿐이지만 묘지 관리인들은 가끔 땅 밑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 말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사용되지 않는 철도 아래에는 비명 지르는 터널로 알려진 짧은 통로가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 터널 근처 농가에서 불이 났고 홀로 집에 있던 어린 소녀가 집 밖으로 도망치던 중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터널 속에서 다 죽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터널 안에서 성냥이나 라이터에 불을 붙인다면 터널 안을 가득 채우는 어린 소녀의 끔찍한 비명이 들리고 그 불씨들은 즉시 꺼져버린다고 한다. (2008년) 레딧 커뮤니티에서 특정 GPS 좌표에 대한 괴담이 퍼져나갔다. 좌표를 따라 이동한다면 외진 숲속 공터에 도달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GPS의 위도와 경도를 서로 바꿔 입력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 괴담의 원본 글에서는 실제 위도와 경도 좌표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실험해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글을 달았던 이들은 그 글을 마지막으로 모두 더 이상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 위도와 경도를 담고 있는 글들은 모두 삭제되게 된다. 다만 이 괴담의 후일담이라고 여겨지는 글이 2010년경 나타났었지만 그 글 역시 순식간에 삭제되고 말았다. 그 글의 제목은 그림자와 나의 등가 교환이었다고 한다. 1952년 체코 프라하 정신병원의 경비병이었던 요세프 노이만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떤 환자라도 한눈에 성격과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고 무서울 정도로 이목구비를 일그러뜨리며 타인의 얼굴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환자뿐만이 아닌 낯선 사람들, 다른 도시의 방문객 등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는 수없이 많은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게 되어버렸다. 노이만은 광기에 빠져버렸고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훔치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피해망상에 빠져버렸다. 그는 결국 폐쇄병동으로 격리되었고 2개월 뒤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돌려달라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르네상스 시대 악마를 불러오는 데 집착했던 이탈리아의 수도사가 검은 모략가라는 악보를 작곡했다. 수도사는 자신의 악보를 들고 명망 있는 음악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곡을 연주해달라 요청하였고 연주를 시도했던 거의 모든 음악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음악가의 시중을 들던 하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곡을 연주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자신의 눈을 찌르고 손가락 뼈마디를 꺾었으며 피아노를 머리에 박아대면서 웃고 울며 서서히 죽어갔다고 한다. 수도사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곡에 달린 연주법이라 말했으며 검은 모략가 악보는 현재 교황청 기밀문서 보관소 2단 숭배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호피족은 그들의 의식용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모아두고 있다. 자애로움, 무서움, 호탕함, 부끄러움 등 다양한 영혼들의 생전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면이 대부분이지만 이 중 일부는 이러한 가면들과는 매우 다르다. 공개적인 행사나 외부인과의 교류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이 가면들은 호피족의 장로들이 직접 관리하며 오직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에만 이 가면들을 꺼내 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호피족과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쌓은 영국계 탐험가 세이로는 이 가면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본 가면은 매우 하얗게 칠해진 얼굴, 이마에서 뚫고 나온 기다란 두 개의 뼈, 인간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날카롭고 촘촘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살점이 썩는 듯한 고약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도 한다. 인도 뭄바이의 혼잡한 골목길에는 기억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검은 중절모에 검은 정장, 새하얀 피부를 가진 이 남성은 매우 지친 하루를 보냈거나 최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 꿈도 희망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가볍고 경쾌하게 그는 새하얀 손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사람들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기억들을 훔쳐간다고 한다. 일부는 그가 인간의 영혼 일부를 훔쳐가는 악마라 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한 기억을 훔쳐 마음의 평화를 일깨워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 K씨는 어느 날부터 방 한쪽 구석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탓인가 싶었던 K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하루가 지날수록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얇고 기다란 그림자가 병모서리를 타고 올라갔고 언제부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K씨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 있는 모든 불을 켜고 생활하였으나 대낮에도 그 그림자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37년) 영국 브리스톨. 버려진 저택의 철거 과정 중 저택의 다락방에서 기이한 인형이 발견되었다. 몸통은 여타 가정집 인형들과 비슷하게 조잡하게 수놓은 천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얼굴에는 눈 대신 수백 개의 작은 인간의 이빨들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치아들로 보이는 작은 이빨들 사이에는 뽑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말라붙은 피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인형을 담고 있던 작은 상자에는 자신의 형제자매, 가족을 잡아먹은 아이의 유해로 제작되었다고 적혀있는 빛바랜 쪽지도 함께 있었다. 인형은 곧 자신을 로스차일드라 소개하는 남성이 인부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가져갔다고 한다. (1930년대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 제니퍼와 제이는 굉장히 독특했다. 그녀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 서로 소통했고 심지어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로 서로의 움직임을 동시에 따라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을 보였고 이는 보통의 쌍둥이들보다 더 강렬한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들은 점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노골적으로 서로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었으며 이는 그녀들의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가 9살이 되던 해 언니였던 제니퍼가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녀를 부검한 의사들도 돌연사라고 할 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오직 제인만이 언니인 제니퍼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이후 제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인간을 향한 적대심은 사라졌고 2001년 제인은 화목한 가족들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1850년대) 네팔 히말라야 부근 수도원에서 사람의 뼈를 세심하게 깎아 만든 바이올린이 발견되었다. 수도승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시험하기 위해 악마가 만들어낸 악기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잊히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고 뼛속 깊숙이 울리는 슬픔마저 느껴진다고 한다.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가 77의 악마의 엑소시즘을 위한 성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 바이올린의 행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춘천시 동물사체수거 기동반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선배들로부터 무엇을 보든 죽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 평소 차에 치여 온몸이 터져버리거나 썩은 사체에서 구더기가 끓는 모습을 종종 봤던 A씨기에 이런 사체들에 대해 겁먹거나 역겨워하지 말라는 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튿날 A씨가 자신의 내장으로 목이 휘감겨 죽어있는 122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수거하게 되었을 때 선배들은 다시 한번 A씨에게 조언했다. 죽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 우린 그저 뒤처리반이야. 일본 나가노현. 늦은 저녁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하수구 뚜껑을 누군가 안쪽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주택가 하수구로 출동했고 정말로 똑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경찰은 곧장 하수구를 열고 안을 살펴봤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숫자의 실지렁이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조선 호랑이를 잡는 사냥부대인 차코갑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고문원에는 기묘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강원 금성에서 호환이 심해 백성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니 현령이 직접 차코갑사 12명을 모아 토벌을 명했다. 이들이 토벌을 떠난 지 5일이 지나 다시 고을로 돌아왔는데 산에서 내려온 자는 5명 뿐이었다. 현령이 직접 이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모두 입술을 꽉 깨물 뿐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의 손에 호랑이의 머리가 들려있기에 토벌이 성공했다 여긴 현령이 보상을 내리려 하자 한사코 거절하며 산을 올랐을 때 호랑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호랑이가 이미 죽어 있었다면 왜 산에서 돌아온 것은 5명 뿐인지 다시 한번 현령이 묻자 쭈뼛대던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갑사가 말하길 모습은 황소지만 2발로 걸으며
사람보다 커다란 불로 호랑이의 배를 찔러 죽이고 겁을 먹고 감히 도망조차 치지 못한 4명을 잡아먹고 2명은 절벽으로 던져버렸으며 1명은 시중을 들라 하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답하였다. 현룡은 이를 즉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중국 항저우시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발생하였다. 모든 엘리베이터는 16층을 표시하며 멈춰 있었고 약 4시간 뒤 모든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어젯밤 발생한 순간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제어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 혹은 지인이 사라졌다 울부짖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여러 소지품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일본 치바현 이스미에 살던 71세의 노인은 허름한 치과에서 매우 싼 가격에 틀니를 맞추게 된다. 노인은 병원에서 직접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아주 싼 가격에 틀니를 맞춰줬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틀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평소 잇몸이 좋지 않던 노인도 만족하며 그 틀니를 애용했다. 그리고 2달 뒤 노인은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노인의 시체는 평범한 고독사 같았으나 노인의 틀니가 반대로 끼워져 마치 노인의 혀를 씹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감식을 위해 틀니를 빼던 경찰은 분명 틀니를 빼낼 때 아쉽다는 듯 쩝쩝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묵살당하였다. 2000년대 초반 츠시마 섬에서 한 남성이 밤늦게 오토노쇼라 적힌 터널에 진입했다. 터널 안은 어두웠고 설명하지 못할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조명 하나 없는 터널이기에 남성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하며 걸어나갔지만 이내 불빛에 비친 터널 벽면에서 불길한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도망쳐. 남성은 불안한 기분에 덜컥 겁이 나 빠르게 걸어갔으나 터널의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남성은 급히 뒤로 내달렸지만 여전히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남성은 어둠 속으로 내달렸고 오랜 시간을 달려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터널을 다시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입구가 막힌 오래된 우물이 있을 뿐이었다. (1990년대) 교토에 있는 이치노이즈 우물 근처를 지나던 여성이 우물 속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여성은 호기심에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빛은커녕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만 가득하였다. 기분 탓인가 싶어 여성이 돌아서자 여성의 어깨를 누군가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뒤를 돌아보자 우물에서 빛이 다시 나타났고 다시 한번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우물 안에는 퉁퉁 불어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여성은 다음날 우물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여성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무언가에 의한
앞서였다. 나치 독일 한 가지 인체 실험 결과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카를 후파우어 박사에 의해 주도된 이 실험은 자각몽의 공유를 통한 정신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고, 특정 동물의 뇌세포를 실험 대상 전원에게 이식하여 일명 텔레파시 기술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결과는 모두 실패. 뇌세포를 이식받은 피실험자들은 모두 뇌파가 정지되며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고, 뇌세포에 대한 심각한 거부 반응으로 모두 사망하였다. 다만 이들이 착용하고 있던 뇌파 측정기는 피실험자들의 뇌파 분석 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원이 같은 주파수 신호와 형태를 보여주었다고 기록했다. 이 실험은 카르 후파우어 박사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이트 중에는 살점 시장이라는 장기 매매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는 장기 적출 및 판매는 물론 희귀한 혈액형 판매, 시금을 위한 부위별 판매 등 거의 모든 인간의 신체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사이트 내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신체 부위가 당당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영어로 쓰여 있는 이 신체 부위를 직역해보면 기생내장, 이중견막, 생식조정관, 숭배기도고리, 중성호르몬 부착 뇌반월고리 등이 있다. 이 신체 부위의 용도와 가격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위들은 오로지 사이트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한 직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안내글만 존재할 뿐이다. 대체 이 신체 부위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982년) 스페인 비토리아. 여성이 한적한 골목에서 뛰어나오더니 행인들을 붙잡으며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자신이 60년 뒤의 미래에서 왔으며 인간의 멸종을 막아야만 한다 소리쳤다. 여자의 옷은 민망할 정도로 헤어져 있었으며 정신병이 걸린 환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자에게 옷을 건네주고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여성은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지만 경찰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사라진 상태였다. 건네받은 옷들은 모두 잘 개어져 있었으며 GPT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옷 위로 올려져 있을 뿐이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학술회에서 이상한 논문 하나가 제시되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문제가 실려있던 이 논문은 생각하다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만 정답을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 답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 결국 문제를 풀던 자신의 행동마저 잊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를 담고 있었다. 학술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이 논문에 실린 문제를 풀어보려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외치지 못하였다. 그저 가끔씩 무언가를 잊어버린 듯한 탄식들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네버 스토리라는 24시간 내내 방영되는 TV 채널이 생겨났다. 이 채널에서는 무의미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괴한 방송, 어두운 공간에 형체만 보일 뿐인 사람이 앉아있는 방송,
너를 죽이겠다는 단어를 2시간 넘게 계속해서 읽어주는 방송 등 기괴한 방송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겨났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중얼거린 단어는 심장, 갇혀있네, 훔쳐 등이 있다. 수원 성신초등학교에서 꿈 항아리라는 타임캡슐 개봉식이 2007년 열리게 되었다. 20년 만에 꺼내는 타임캡슐이기에 많은 졸업생들이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타임캡슐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고 모두가 추억에 젖어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남성은 타임캡슐 안을 들여다보고 기뻐할 수 없었다. 타임캡슐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쓰던 네블라이저가 들어있었기 때문.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1902년 3월 9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거대한 알이 발견되었다. 알을 가져온 사냥꾼은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바위에서 알을 주었다고 말하며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이 필시 성스러운 존재일 거라고 믿음을 가지게 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 3달가량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봤다. 이윽고 6월 7일 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알이 깨지며 부화하였다. 그리고 사냥꾼은 그것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알에서 태어난 것은 개와 사슴, 인간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소리치고 있었다고 한다. 필리핀 보라카이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는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쉬던 중 한 가족으로부터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사진을 부탁한 4인 가족은 매우 화목해 보였고 신혼부부는 언젠가 저런 가족이 되자고 말하며 카메라를 잡아들었다. 그 가족들의 사진을 찍고 찍힌 사진을 확인하자 신혼부부는 당황하였다. 4인 가족의 아버지가 칼을 꺼내들어 다른 가족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던 것. 신혼부부는 당황했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정말 환상적이라며 그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나갔다고 한다. 과연 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사이타마현 외딴 마을에 있는 작고 낡은 신사에는 코켓이라고 불리는 인형이 있다. 나무를 깎아 만들어진 이 인형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쉬었다가는 인형으로 그들의 지혜와 조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건이라고 한다. 다만 이 인형은 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외부인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신사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꿈속에서 인형이 나타나 굵고 거친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다시 마을을 방문한다면 팔다리를 잘라 우물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 마을에서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시멘트를 발라 우물 입구를 막아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우물 안에서는 시체가 발견되고 있다.